이거를 근데 뭐 알고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킹리적 가심도 있는 거예요. 많은 네. 분들이 몇 년 꿇고 들어온 거잖아.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나이가 그치. 많아? 그치. 출연비 왜 콜은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딴 걸 하고 있으면 딴 거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응급실 당직이 왜 당직인 건데 이게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주지 않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고비용 저퀄리티가 아니라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인데 오늘 방송 보시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저는 김기아 기자고요. 저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규정입니다. 오구정 기자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도 KT 리포트라고. 1일 아니 근데 저는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그때 저희가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거의 번외편으로 그쵸, 했었잖아요. 네. KT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것을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좀 오해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하는 KT 보도가 사적인 마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 포인트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부터 해서 이제 밑에 직원들까지 그런 마인드라는 걸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다 뭐 이건데 이제 그거를 약간 좀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또 열심히 했죠. 그렇죠. 뭐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사적 복수를 그러니까. 공중파를 점유해서 하냐 그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 KT가 진짜 잘못해서 근데 또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잘못을 안 하면 뭐 할 게 없잖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보도했습니까 오늘은? 오늘은 근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던데? KT에서 자꾸 그 얘기하는 그 약간 좀스럽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왜 1,000원, 7,000원 주는 거 가지고만 자꾸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KT가 너무 액수에만 너무 이제 너무 집착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이 포인트인 건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렇죠. 7,000원 보상해주고 마치 모든 피해가 다 없어진 것처럼 하는 거에 분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참여연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장 한 86곳을 피해 사례를 이제 모아가지고 평균 매출이 그 전주 월요일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냐. 같은 요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에 월요일날 발생했으니까 그 주에 그 다음 날 화요일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냐. 이걸 이제 봤더니 잠깐 근데 그거는 애초에 원래 KT가 자기들이 해야지. 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쵸. 모든 자영업자를 상대로 포스가 깔려있는 모든 자영업 상대로 그 수고로움을 해서 자기가 해야 됐던 계산해서 거죠. 들어야 마땅한 건데 그걸 안 하고 얼마를 줬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한테 지금 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 띄울 수 있나? 알았네요. KT 아마 그 통신장애 피해 보상이라고 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보니까 개인분들이 본인이 입력해보고 현타 오신 분들 확인할 많던데?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는데 난 1,600원인 막 이런 식으로. 할인 많이 애초에 받으신다 그러면 몇백 원 정도 되실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자기가 얼마짜리 쓰고 있냐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사업자로 돼 있냐 아니면 뭐 그냥 개인으로 돼 있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이제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뭐 그런 책임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튼 검색해 보면 충격 받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7,000원 정도가 이제 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네, 7,000원인데 자영업자분들이 실제 그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그 86곳에 피해 액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를 한번 참여연대가 집계를 해본 거죠.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41만 원이 빠졌고 평균. 평균? 평균? 엄청 많이 빠졌네.
네, 생각보다 많이. 점심때 당장 그렇게 많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매출이 그냥 쭉 그러니까 2시간 통신장애가 있었던 거잖아요. 해필 점심시간. 매출이 쭉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점심 저녁에만 그 매출이 집중되는 그런 영업 행태를 갖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80만 원 정도를 번다. 그 매출이 찍힌다라고 했을 때 통신 장애는 2시간이었지만 매출의 절반이 날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 60% 정도가 이제 깎였고. 아 평균이 40만 원이야.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피해가 있었던 곳을 그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액수 자체는 훨씬 7천 원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현존하는 피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KT가 답을 해야죠. 그건 마땅히 KT가 자기들 직원들의 어떤 수고로움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써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참여연대가 일부지만 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로드맵 같은 것도 없어요? KT는? 앞으로 이제 KT 그래서 안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KT 쪽에서도 이제 진정성을 좀 계속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대요.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죠. 자영업자들이 그 40만 원도 사장님. 그 자영업자들의 그 40만 원도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 KT 그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거 자영업자들 다 조작해가지고 40만 원이나 늘어난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사장님은 본인의 이제 발언의 실수를 몹시 인정하고. 몹시 사죄 모드로 지금 들어가셨다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KT도 근데 아무도 몰라.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저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 들었기 때문에. 홍보 직원이랑 기자들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알아야지. 지금 구독자분들은 전에 들은 걸 전에 들은 걸 전에 들은 또 전에 들은 거 아니야. 알려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까 뭐 반성 모드구나 이래야 돼? 아닌데.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피해 보상, 그러니까 피해 사례를 더 집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좀 피해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좀 그 추가 뭐 보상안 이런 거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코 숨 좀 안 돼. 근데 KT 이번 그 통신장애는 사실 오늘 보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하려고. 야, 뭐 인생 업종 하려는 거야, 뭐야.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다 우리 정혜주 작가 겸 이제 다른 직업을 찾고 정기자. 정기자가 되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하늘에 태양이 둘 수 없기 때문에 KBS에는 정기자는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도 너무 많아. 정윤욱 하나 있는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뭔 개소리야? 정기자가 되시면은 이제 나가시는 걸로. 아무튼 지금은 작가.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발표 났어요? 네, 어제 났어요. 문자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없다 이렇게 네. 와요. 왜냐면 그 경찰에 신분 조회를 요청했거든. 근데 이제 혹시나 뭐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우리 모르는 거잖아. 간첩이면 이제 KBS 기자 하긴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좀 기다려봤는데 간첩이 아닌 걸로. 화면이 났다. 대한민국 경찰 인증. 그래서 아까 라이브를 잠깐 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줬어요. 저는 600분이나 저를 축하를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처음 들어갈 때 한 100분이나 들어오실까? 그래도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600명 막 이래가지고 좀 멘탈이 마음이 어깨가 무겁겠어요. 네, 좀 기쁘면서도 되게 무거운 그런.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뭔데?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딱 발령이 나고 부서가 정해지고 나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입봉. 첫 번째. 입봉 리포트를 뭘로 할 것이냐. 옥 기자는 첫 리포트가 뭐였어요? 너 지역에서 했나? 아니요, 저희 여기서. 네. 왜 기억을 못해?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거까지 기억해야 돼? 얼굴 까고 온마이크 했습니까 그때? 했죠. 했어. 명동에서 사람 엄청 많잖아요. 거기 이제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그 인파 속에서 이렇게. 근데 NG를 엄청 낸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한 20분? 20분, 30분? 그렇구나. 저는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근무 창원에서 근무했는데 그 첫 입봉 아이템 뭐냐면 여름이었어요. 네. 아, 말하기 너무 부끄럽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름 휴가. 뭔가 음. 느낌 있는데? 여름 휴가를 가는데 응.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 사실. 응. 왜냐면 고향은 저기 이제 응. 다른 나라니까.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치 발리볼 같은 거 막 하고 노는 거야. 남자 노동자들이. 근데 거기에 내가 첫 이제 옷마이크 자꾸 하는 거니까 또 하얀색 셔츠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싹 하게 빼입고 가을 잡았는데 뒤에 갯벌에 그래서 콩 날아다니는데 이처럼 노동자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케빈 뉴스 김태현입니다. 근데 표정은 막 완전히 굳어가지고 무슨 뭐 화재 현장 가 있냐고 사람들이. 아 선배가 발제하신 거예요 직접? 발제했나 뭐 하여튼 뭐 봤나 그랬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되게 어색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우리 정혜유 작가가 하면 입봉을 뭘로 할지 마음껏 놀리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놀릴 수 있도록 걱정돼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대들게 나와서 취재 썰을 풀도록.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발생이 아니고서는 뭔가 약간 이제 힘 있는 거, 기획 아니면 단독성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는 저의 욕심. 할 거예요. 난 우리 해주 믿어. 선배의 욕심. 선배들의 바람. 열심히.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부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 누른 거 잊었다고요? 굿이에요. 굿. 김기현 버전이다. 이게 나? 예, 아주 굿이에요. 대리기에 힘을 좀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쏘아제 뉴스의 홍수, 묻힌 뉴스, 자칫 놓칠 수 있는 이런 거 소개시켜드리고 묻힌 놈들의 묻힌 소리 들을 수 있는 묻힌 뉴스 브리핑입니다. 빠밤. 어떤 아이템입니까, 오기정 기자? 전가요? 네. 저희가 이거를 2020년 4월에 방송을 했던 거더라고요. 우리 네. 거의 세 번째야 이 아이템. 세 번째인가? 중간에 한 네. 번 또 했었어. 중간에 묻힌 뉴스로 얘 뭐 똑바로 징계 안 됐다고 또 한번 확인했었어. 그래서 또 묻힐까봐 또 가져오네. 묻히면 안 되는 뉴스거든 우리 이거. 네. 환자 아산병원에서 그쵸. 환자 성추행 인턴 서울대 병원서 수련 중. 실화냐? 병원은 몰랐다라는 기사입니다. 몰랐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예전에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 방송을 이제 그때 내용 아실 거예요. 뭐냐면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 수련의 과정에 있는 학생 한 명이 이제 산부인과랑 소아과 근무를 했었던 거죠. 수련의 과정으로. 근데 거기서 환자를 성추행하고 근데 그 환자에 대한 성추행 정도가 굉장히 그 수위가 높은 네. 뭐 그때 이미 다 나왔으니까 자궁을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상급자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반복적으로 만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그 동료 직원에 대한 성추행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그 정식 도구를 쓰지 않아가지고 의료 사고가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다 기사 나간 다 나왔어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처음에 그냥 징계 그 정직 3개월만 했다가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 청원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는 그 수련 과정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련이 과정 취소를 할 때 그 아산병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학생이 보니까
2009년부터 근무를 했었으니까 아산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수련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아산병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다른 병원에 가서 수련의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 그냥 거기까지는 우리가 따라왔어. 거기까지는 얘기가 거기까지 우리 나왔던. 대리께서 한번 했어요. 거기까지도. 근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학생이 정말로 그 다른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인턴 과정을 하고 있더라. 실화였다. 네. 라는 거였습니다. K 의료계. K 의료계였다. 그 네이버에 JIEI님이 어디 가서 또 의사짓 해먹겠지 이런 인간은 의사직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옛날에 댓글 달았었거든요.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측에서는 그래서 이게 서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대병원이죠.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현재 그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대요. 자, 이거 서울대는 그래서 몰랐다는 게 뭔 소리예요 이게? 몰랐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일단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때 예전에 네. 그 2020년 4월에 이제 김혜주 작가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방송한 걸 보면 업계는 다 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업계에선 다 안다. 왜냐하면 이제 업계에서 아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졸업하고 바로 국시 보고 인턴을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치. 얘가 이제 뭐 정직 3개월도 했고 그래서 이미 이제 남들보다 그 수련의 과정을 떼는 거 자체가 늦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잘려서 다른 데를 가서 뭐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그 졸업하고 나서의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쟤는 왜 1년 늦었어? 뭐 이런 게 뭔가 다들 의아하게 그치. 생각을 해서 그치. 다들 알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희가 했더라고요. 근데 서울대병원은 이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해서 몰랐다. 잠깐 우리 모를 수 덕후 있냐. 댓글 우리 정혜 작가 좀 읽어주세요. 네. 덕후의 익명님이 몰랐다고? 개가 웃겠다. 또 다른 익명님이 의사들 사이가 얼마나 좁은데 저걸 모를까. 분명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갔음. 징계 먹은 의사 집이 대단한 집인가 보네. 이게 몰랐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다는 변명 해명 많이 듣는데 이건 모를 수가 있나? 왜냐하면 몰랐다는 거는 서울대병원 의사분들이 친구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제 말이.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 되게 어떻게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좀 이해 안 되는 게 몇 년 꿇고 들어온 거잖아.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나이가 그치. 많아? 그치. 수련이 왜 나이가 많아 얘는? 뭐 경력 봤을 거 아니야. 면접만 가도 공백기 있으면 왜 공백기냐라는 걸 엄청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취준생들은 이런 게 엄청 스트레스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몰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이 보세요. 2019년 4월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 수련의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게 1년짜리 과정이었는데 2019년 말에 이제 정직 3개월을 받은 거예요.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2020년 3월에 이제 보도가 나가고 4월에 청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수련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련의 과정이 한 달 완료되기 한 달 남겨놓고 이제 수련 취소가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할 보건소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고 21년 5월에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의사라고 해야 되나? 이 수련이가 이 인턴이 그 서울대병원으로 채용이 된 거는 2021년 3월 1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지원을 할 때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나 이런 그, 사람이요라고. 이력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 그거는 뭐 병원 측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요 취재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병원 쪽에서 이제 그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얘기하는 바로는 2019년에서 뭐 2020년에 왜 의사 국가고시 안 보고 막 그런 문제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시를 안 본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기간에 이제 공백이 있는 애들이 있어서 이 사람도 그냥 그런갑다.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는데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 경력 조회를 하잖아요. 채용할 때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21년 5월에 기소가 됐잖아요. 음. 채용은 훨씬 이전이고 그러니까 기소 전이기 때문에 그 경력 조회를 해도 안 나오니까 음. 파악을 못했다라는 것이 서울대병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뭐 절반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절반은 여전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댓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훈이칠님이 몰랐다? 그 이제라도 징계하겠다가 아니라 몰랐다. 이제는 징계는 불가하다. 뭐 조치가 불가하다는 얘기겠죠. 헐. 덕후의 익명님이 서울대병원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해임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왠지 이전 병원에서 이전 애가 아산병원 있잖아요. 저 의사는 편의를 봐준 것 같다. 아주 의사끼리 위아더 월드 쩐다 쩔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이게 규정이에요. 자기네들 음. 갖고 있는 해임 징계자, 그러니까 한번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을 다시 5년 안에는 다시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이제 징계 불가하다라는 이 훈이칠님 말처럼 이게 뭐냐면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네가 몰랐을 땐 몰랐던 거고 이제 알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당연히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일단은 우리 구성원이고 그리고 현재는 형이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라고 보고 아? 해야 된다. 아하?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 우리가 이제 3심제니까 형이 완전히 확정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고요. 형이 확정된 뒤에 뭔가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무팀이랑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재판에서 이 분이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돼도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뭐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여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뭐 조치를 별도의 그 뭔가 내부 규정이나 어떤 그 징계 기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데 참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거를 초장에 뭐 걸러내거나 뭐 알아볼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이미 근데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어떤 제도적인 건 없고 혹 잘못 잘랐다가 또 뭐 노동청에서 또 걸면 왜냐면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일어난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대병원에서 입장에서 참 애매하다. 네. 근데 이거를 근데 뭐 알고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킹리적 가심도 있는 거예요. 많은 네.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만약에 서울대 담당자분이 뭐 진짜 몰랐다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진짜 몰랐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의사들 간의 어떤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결과적으로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전공이 레지던트 마치고 하면은 뭐 전공이 그 전문의가 돼가지고 뭐 개업을 하고 이력을 모르고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그동안에 좀 반성의 기미나 이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안 돼. 언론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공판 과정에서 뭐 출석 안 해가지고 문제된 적 있었고 뭐 이제 판사가 뭐 소속이랑 이름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본인이 뭐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한 마디도 대답 안 하고 뭐 이런 네, 그랬던 게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더 아직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양보왕. 그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의료법 개정안 얘기를 했을 때 의료진들이 밖에서 난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며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병원 내에서 한 건데
이런 사람이 여기서 배우고 아무리 뭐가 개가천선을 했다고 의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나라는 의심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분 이 사건 때문에 수술실 CCTV 달자고 네.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얘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사실 미운 의사일 거예요. 이분 같은 분들 때문에 옆에서 근데 같이 전공의 수련 함께하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참 기분이 어떨지.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료법 개정하라는 이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덕후의 익명님이 병원 밖도 아니고 원 내에서 일어난 일 사건으로서 제재가 안 된다니 최소한 원 내 성범죄는 정지나 취소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해라. 그리고 루리앱에 그럼 못 써 님께서 공부자에서 사자가 그러니까 직업에 사자가 붙으면 사이코패스가 돼도 용서 받는 거냐? 네이버에 NKAC 땡땡님이 우리가 보통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닌데 도덕과 양심이 중요한 분야다. 선생님이라고 존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이나 수술 시스템 이런 거에 국민들이 당연히 여론 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지금 여야가 이런 의료법 개정안은 당연히 이제 생활을 위해서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지 지들끼리 지금 당쟁하고 있을 때냐 이런 댓글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다음 아이템도 병원이에요. 병원이에요? 네. 오늘 병원 뭐 특집인가? 네, 병원 특집이에요. 아까는 서울대였잖아요. 여기는 고대입니다. 고대. 고대 안산병원. 세브란스 남은 거야? 그렇죠. 이제 자강두천. 서울대와 고대의 자강두천. 자강두천 아시죠? 산야성어.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산야성어잖아. 뭐예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보자분께서 안산 고대병원입니다. 안산 고대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응급실에 갔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보하신 분은 이제 아프신 분의 아버님이셨는데 3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새벽에 밤 12시쯤에 이제 한 남성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통증을 호소해서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뭐 얼마나 아팠으면 응급실을 갔겠어요. 보통은 이제 안 그러는데. 그래서 당직의가 있어가지고 예진을 받고 비뇨기과 쪽이 아프셔서 배정을 받았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라 말하라 말 없어. 계속 기다려. 3시간 동안 넘게 기다리다가 새벽 3시 반 정도에 그냥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처치를 아무 받지 처치 못 않고.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끙끙 앓다가 아침에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다른 비뇨기과 전문 병원을 갔거든요. 부고환염 진단을 받았대요. 보더니 원장님이 보더니 왜 이렇게 많이 부었냐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 이 고대 안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 응급 의료센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응급 환자를 이제 다루는 곳인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왔으니까 오기정 기자 좀 읽어주시겠어요? 엠팍에서요. 판타지스타님이요. 대학병원 응급실 진짜 전쟁통입니다. 위독하신 분들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응급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까방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응급실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저는 제 발로 찾아갔죠. 네. 배가 아프면 실려갈 정도는 아니었고 남편은 뭐하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네. 갔는데 그 제가 배가 아픈 게 싹 나았던 게 뭐냐면 왜? 옆에 베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들리잖아요. 진짜 위독하신 분들이 오긴 하죠. 사실 우리가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다큐 3일이라는 이런 거 봐도 정말 너무 전쟁통이라는 말밖에 정말 비유할 만한 게 없는 게 정말 무슨 환자가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오늘은 좀 그래도 좀 한가한 편이네요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 말 하면 바로 이제 막 피 철철 흘리는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급박함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응급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았습니다. KBS 유튜브 댓글 우리 작가님 좀 읽으시죠. 네, KBS 유튜브의 상암TV님이 응급실 가본 사람들은 안다. 저런 일 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아무리 응급실이더라도 환자가 가자마자 치료받는 건 힘들고 일정 시간 대기해야 한다. 아무래도 당장 쓰러져 사경을 헤매거나 위독한 환자를 우선 대응하다 보니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자가 와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엠팍의 종신이 형님님이 사실 한없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일단 응급실에 등록된 모든 환자는 의사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응급한 환자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진다는 건 그만큼 당장 조치가 필요한 환자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KBS 유튜브의 몽몽이님이 애초에 부고환염이 응급이 아닌데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환자도 문제다. 진짜 응급한 사람이 대학병원급을 가야지. 급성 통증은 작은 응급실 가도 충분히 커버하는데 환자와 잘한 거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부고환염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거 모르니까 일단 응급실로 네. 그냥 급한 마음에 가신 거죠. 맞아. 근데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이걸 왜 처치를 안 해주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럼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응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른 병원으로 지금 빨리 가시라거나 뭔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3시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직 전공의가 24시간 당직이었대요. 그날 전날 오전부터. 그런데 이분도 놀고 계신 건 아니었어. 다른 병동에 있는 환자를 살피다가 호출을 놓쳤다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진짜 더 급한 환자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응급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하라고 하지만 할 수 있지만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 환자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본이가 부고환염이고 뭐 통증이 어느 정도면은 지금 뭐 계셔도 된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지금 우리가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거나 처치할 근데 수 있는 다른 데를 안내해 준다거나 뭐 이런. 근데 3시간 넘게 반 동안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있습니다. KBS 유튜브 댓글 우리 오근영이 읽어주시죠. KBS 유튜브에서요. 세인트 펠로 님이 딴짓 한 거지 뭐 3시간 동안 콜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됨?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뭐 당직이나 전공의분들 너무 바쁘신 것도 저희가 당연히 이해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콜은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급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딴 걸 하고 있으면 딴 거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응급실 당직이 왜 당직인 건데 이건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콜 받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이게 예를 들어 사귀는 사이라도 3시간 동안 연락 안 되는 건 좀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3시간? 근데 3시간 넘게 콜 안 받는다는 건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다음 연애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 배워서. 네이버 댓글 작가님. 네. 네이버의 DRAG 땡땡땡땡님이 담당의가 없으면 없다고 알리고 다른 병원에 가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환자가 위중했다면 비극이 할 수도 있는 일이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가 지금 네이버에 보니까 이런 댓글 있더라고요. 이 뭐 그 업무 보시는 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MAGA 땡땡땡님이 뻔하지 새벽에 비뇨기 가면 당직에 콜을 못 받는 상황이었거나 콜을 받더라도 초음파로 고환염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전공의는 경험이 부족해서 영상의학과의 초음파를 부탁을 해야 되고 영상의학과 당직은 야간에 초음파를 잘 안 해주려고 한대요. 그리고 당직이 또 업무 과다는 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잘못된 형태가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24시간 당직도 없애고 의사도 더 고용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 더 뽑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요. 의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막 그때 뭐 시험도 안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KBS 유튜브에 이런 댓글 달린 거예요. 오기정 기자님 읽으시죠. KBS 유튜브의 S머스님이요. 님들 회사 다닐 때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죠? 이건 사실이죠. 병원은 4명이 할 일 1명이 합니다. 실화냐? 우리나라 의료비 생각하면 의료인 갈아서 넣는 거임. 모든 대학병원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3교대 해도 3시간 자고 출근한 전공의도 있고 간호사도 3교대 하고 근무표가 주 5일 받는 경우가 허다함. 3교대 주 5일 그냥 상근직 주 5일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없기를. 여기는 풀로 5일 빡세게 다 일하시는 진짜 돈 2배로 더 주거나 의료인 투입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네, 다음 댓글도. 송님이요. 다른 병원도 대부분 그렇다면 왜 의사수 늘리는 거 반대하냐. 뭔가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저는 이런 뭔가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눌러왔던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부족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좀 그대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부작용 같은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저 친한 뭐 동생도 막 이 수련이 이럴 때는 막 레지던트 할 때는 막 아예 막 사람 같이 못 살더라고. 근데 그런 게 과연 필요한 건지 그렇게까지 사람을 피곤하게 더 만드는 게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바꾸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뭔가 에? 뭔가 뭔가 지혜를 모으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응급실 의료 인력 부족하다 또 너무 지금 과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빡세졌잖아. 그러니까 다들 그 댓글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응급실 관련해서 이거 찾아보면 자기 3시간 기다렸는데 3시간 기다리다가 배 아픈 거 사라진 것 같다고. 나도 가진 거. 네, 이런 댓글들도 있고 좀 이런 게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파서 가는 거는 우리가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증상일까 봐 사실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그런 거를 넌 응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뭐 무조건 기다려봐 라고만 얘기하긴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인력을 늘려가지고 뭐 3시간 뭐 정도 기다릴 수 있지만 6시간, 7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사태까지는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혁 같은 목소리가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말한 것 같이 이 의사 자격을 뭐 사실 뭐 이렇게 의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의사 자격을 너 면허도 없는 김기아 너 같은 문과생이 뭐 왈가왈부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말한 그 전공의 그분 같은 분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높아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 이 서울대 병원과 고대 안산병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전 진짜 지난 의료파업 생각이 나네요. 의료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본인들의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스스로 좀 뭔가 좀 해결해야 그런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로고 듣고 2부 알바끼 LH 임대주택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